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사님 카메라를 보세요. 아, 네. 네, 아이 컨택을 잘 하여야. 저번에 댓글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모두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댓글부터 소개를 하고 오늘 다뤄볼 작품 웨어하우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저희 유튜브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세요. 네. 저희 역시 유튜브가 좀 더 접근성이 좋나 봐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꽤 저희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그 화려한 그런 영상 효과를 넣지 않아도 네.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113화 지난번 올렸던 113화 단신 내용에 차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왠지 온라인 강의 듣는 기분이네요. 자료화면 같이 보여주시는 게 좋아 보여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미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리미나님은 뭔가 너무 말소리만 있어서 인터넷 강의 같다, 온라인 강의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효과음을 넣는 게 어떤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효과음을 저희가 아직 마땅한 것을 찾지는 못해가지고 아직은 넣지 못했지만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아이 컨택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막 자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음이 사실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 한 거를 그대로 녹화해서 올리기 때문에 네. 사실 유튜브에서 넣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팟빵이나 파티에 올리는 방송에 그냥 후작업으로 저희가 편집해서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효과음을 내는 거를 그냥 핸드폰이나 뭐 다른 기계 같은 걸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컴퓨터로 재생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컴퓨터로 재생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깨끗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적절한 효과음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음을 어느 타이밍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천천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팟빵에 레트로 인페르노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좀 처음 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작년 어느쯤 유튜브에 호시노 유키노부를 검색했다가 우연히 채널을 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팟빵으로 넘어와서 산책이나 운동하면서 매번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처음부터 정주행한 것이 아니라 몰랐었는데 어느 날엔 포항에 계신다는 걸 듣고 얼마나 신기하고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TMI지만 저도 포항에 있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되게 반갑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포항 사실 평생 포항에 안 와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포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화생활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서울 살다가 내려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포스코가 여기 있고 또 이제 공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댓글을 계속 읽어볼게요. 네. 어릴 때라서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머리가 커지고 더욱이 요즘 들어 부쩍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단 사건, 사고나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자극적인 컨텐츠들의 정신적인 피로감마저 느끼곤 하는데요. 그 와중에 서바이벌 SF 키트를 들으면 SF 장르가 가지는 수수성 외에도 좋아하는 것에 열중하시는 두 분의 에너지에 매번 심신이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덕질한 것일 뿐인데 위로를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SF라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화들이 다였는데 공상님과 토끼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접한 것 같아서 기쁘고 두 분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번창하는 채널이 되길 기원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뿌듯한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마음으로만 느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댓글을 다는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서바이벌 SF 키트를 만나게 해준 책의 에피소드, 호시노 유키노부. 네, 스타더스트 메모리즈 만화책 중에서 한 컷을 찍어서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네. 정말 사실 글을 쓰는 것도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사진을 올리는 건 더 차원이 다른 귀찮음이라서 네. 얼마나 저희 방송에 애정을 갖고 계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스 아이보리의 21일이라는 그 에피소드 시작하는 부분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호시노 유키노부의 스타더스트 메모리즈 중에서 저희도 되게 그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에피소드인데 저희가 조명을 하나 꺼놓고 진행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네, 좀 그 에피소드 생각도 다시 한번 나고 또 이렇게 레트로 임페르노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MV 박님. 네, 네. 또 아, 팟빵에 네. XZSPD님이 일단은 저희 저번 113화 단신에 5천 캐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MV 박님이 MV 파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항상 방송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 호흡이 잘 맞고 깊이 있는 설명이나 진지한 태도가 잘 맞는 것 같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난번 프랑켄슈타인 편에서 정말 옛날 편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토끼 한 마리님이 마지막에 언급하신 관련 작품 중 이토 케이카쿠와 엔도조의 죽은 자의 제국을 별도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정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가 네, 언젠가는 다뤄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작품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마치 그 스팀에서 게임 라이브러리 곡간 채우는 것처럼 저희가 하고 네. 싶은 작품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 그 순번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는 올해 안으로, 네, 그러게요. 올해 안으로 해놓으면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올해 안으로. 저희가 이렇게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좀 더 의식을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죽은 자의 제국도 되게 참신한 작품인데 하모니라는 작품이랑 아니 또 학살기관이라는 작품도 좋아해가지고 이왕 다룰 거면 좀 같이 다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하모니랑 학살기관을 일본어 원서를 샀어요. 그다음에 그 일본어로 읽어보겠다라는 야망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원서로 읽으면 훨씬 진도가 느립니다. 네, 그래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어 번역판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빌려서 이렇게 그 또 보기에는 약간 같이 보는 것도 또 좋지 않나요? 뭔가 모르는 문장이 있을 때 한국어로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읽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 외국어 공부할 때 좋은 방법 중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짐을 이렇게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아주 좋은 네. 방법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이토 케이카쿠라는 작가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최근에 어떤 일본 SF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던 그 이제 이토 케이카쿠라는 거는 이토 계획이라는 의미인데 그 가명이거든요. 가명으로 활동하는 작가였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셨어요.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분이
유작으로 남긴 것이 죽은 자의 제국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어떤 설정 앞부분까지만 이제 그 집필을 해놓으셨고 돌아가셔가지고 엔도 조라고 이분도 이제 그 SF 또는 판타지 이런 걸 쓰시는 작가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토 케이카쿠 작가랑 좀 친분이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원고를 이어받아가지고 쓴 작품이 죽은 자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 있고요. 뭐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지만 네, 작화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사무엘님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네. 타짜의 읽어주세요. 고학료를 저희가 저번에 그 승리호에서 이제 유해진 씨가 연기를 했던 업동이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타짜의 고학료를 저희가 모르는 걸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아, 댓글 유도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좀 어그로를 끌어야겠어요. 댓글을 유도하려고. 아,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좀 헷갈렸어요. 배우를 헷갈려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안 본 건 아닌데. 네. 왜냐면은 그 원래 유해진 씨가 안경을 안 쓰잖아요. 아, 네. 안경 안 쓰시고 네. 연기를 하실 때 안경을 쓰시는 역할을 한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고학렬 캐릭터는 안경을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인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좀 그 고학렬 같은 경우에는 좀 능청스럽고 지적인 좀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좀 막 손기술도 막 엄청 뛰어난 캐릭터거든요. 네. 그 타짜 영화에서.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인상이 달라가지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토끼님은 아예 안 보셨다고. 네, 지금 저희 네. 반응으로 미뤄 보실 수 있듯이 저는 음, 보지 않았습니다. 타짜 뭐 그렇게 나쁜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네, 네. 그냥 뭐 특별히 안 보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볼 기회가 없었네요. 네. 그랬군요. 네, 그 저는 약간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좀 하기 싫어하는 그런 힙스터. 방골 기질이 네. 힙스터까지는 아니고요. 네,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근데 뭐 타짜는 뭐 이거는 별로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보고 그냥 기회가 싶다라고 없어서?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그냥 TV에서 해줄 때 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러네요. 그냥 다른 영화를 더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네요.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을 하시니 한 번쯤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AGT 스피디님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이번 화는 유튜브로 듣고 넘어왔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네요. 그쵸? AGT 스피디님은 저희랑 저번에 공개 방송 한 번 네.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뵙고 얼굴을 뵙는 건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중에 공상님이 잊어버리신 과거로 가서 의사가 페니실린 만드는 작품은 만화 타임슬립 닥터진이 아닌가 싶었어요. 맞나요? 네, 네. 이게 일본 만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로 수입이 됐어요. 아, 드라마로 리메이크가 돼서 수입이 됐고 제가 본 건 이제 고등학교 때 드라마를 이제 봤고 네. 그때는 뭐 저희 부모님이 보시는 드라마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보는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좀 인상 깊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 보면. 근데 뭐 그 지금 제가 기억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뭐 고증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 작품이고 뭐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은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어릴 때 본 작품 중에서 좀 기억에 남아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죠. 네. 아무튼 이게 한국에서는 닥터진이라는 이름으로 그 드라마로 수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네, 감사하네요.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별뜨기에 관하여 읽고 왔습니다. 포함된 단편 한두 개는 읽은 적이 있는데 카이어 판돔을 읽고 난 후에 읽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카이어 판돔의 번역에 관하여를 네.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이게 너무 좋아서 이영도 특집 방송 한 번 더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쵸, 좋죠. 맞아요. 그 리 대위인가? 음, 네, 음, 리 대위가 멋있게 나오는. 그리고 어, 그쵸. 약간 우리가 정말로 우주 진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국 배경으로 그려낸 소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가깝게 받아들이고 또 더 흥미롭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네, 작품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 무엇인가요? 웨어하우스라는 작품이고요. 웨어하우스가 이제 창고라는 뜻이죠. 네. 굉장히 이제 제목과 내용이 잘 어울리는 책이고, 여기 표지에 보시면은 이제 드론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드론이 이제 택배를 나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표지도 굉장히 이제 소설 내용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표지고요. 로파트 작가의 장편 소설인 로파트 작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알라딘에는 이 책만 있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작품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원래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시다가 소설가를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작품들이 많습니다. 샷건 허니, 뭐 크라임 팩토리 해가지고 좀 미스터리나 아니면은 스릴러 이쪽에서 좀 소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특별하게 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배경으로 해서 SF적인 분위기도 많이 있고 또 스릴러적인 약간 스파이물 같은 네. 느낌도 많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뭐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좀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좀 평가를 내리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약간 블랙미러 에피소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되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기에 딱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캐릭터 설정이라던가 캐릭터들이 행동하는 것라든가 어떤 배경의 묘사라던가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그냥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읽으면서 그래서 이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부조리극이라서 블랙미러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블랙미러 하면은 저는 약간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아주 세련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좀 미래적인 디자인의 그런 생활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를 들면 뭐 시계를 이렇게 탭하면은 이제 투명한 화면이 이렇게 뜨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SNS 활동을 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모두가 이게 시계를 다 차고 있고 그 시계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감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약간 어두운 면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또 뒤로 갈수록 이제 밝혀지는 음모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참신했고 일단은 지금 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꺼워요. 네. 500페이지가 네, 됩니다. 600페이지 정도 될걸요? 550페이지.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속도감 있게 넘어가는. 네.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은 다 읽을 수 있는. 그쵸. 여기서 네. 보시면 이제 글자도 많고 글씨가 좀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렇게 막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맞아요. 같진 않아가지고 네,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막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 SF 하면은 막 나오는 그런 몇 페이지에 걸친 막 이론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SF를 읽는 사람들이 이제 고달프게 하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그냥 대충 넘겨야지 이러면서 읽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이제 좀 SF를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좀 추천할 만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소설의 그런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설정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대충이나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정말 무자비하게 파괴가 됐고,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나 이런 곳들이 거의 뭐, 도시나 마을이 다 이제 인구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좀 황폐화가 된 상태고, 버려진 도시들 이런 곳이 많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저지대가 이제 네. 침수가 일어나가지고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물류 회사죠. 네. 물류 회사고 택배를 이제 나르는 것을 뭐 주 업무로 하는데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의 아마존이나 뭐 쿠팡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쿠팡, 뭐 이베이, 그다음에 또 그런 회사들이죠. 네. 이베이가 배송을 하던가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뭐 물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실험난이 엄청나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서 실험난이 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일자리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이, 클라우드라는 기업이 그렇게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계속 일하고 싶어 하고 하는 기업이라는 게 좀 핵심, 네, 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그 마더 클라우드라는 단지를 운영하는데 마더 클라우드 안에서 직원들이 살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그 물류를 다 운반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죠. 결론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은 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이제 깁슨이라는 이 클라우드의 대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로는 대중교통이 이제 탄소 배출의 주 원인이다.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죠. 네. 그 환경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마더 클라우드라는 곳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마더 클라우드라는 곳은 이제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 클라우드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뭐 테스트 같은 걸 거쳐야 되나 봐요. 네. 뭐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면 안 되니까, 배송하는 사람이 물건을 막 훔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 작품의 시작은 팩스턴이라는 사람이랑 지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이 클라우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치르는 장면으로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깁슨이라는 창립자와 그다음에 팩스턴 그리고 지니아의 시점이 각 챕터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깁슨은 이 클라우드를 왜 만들었는가 자신이 그러니까 깁슨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가지고 네, 죽어가고 췌장암이 있는데 걸리죠. 네, 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세운 이 클라우드 지구를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좀 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약간 뭐 빌 게이츠를 생각하시면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깁슨의 이미지가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좀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했는데 뒤로 갈수록 막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세계 제일의 갑부이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상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블로그에 죽기 전에 이제 스스로 쓰는 거예요.
내가 클라우드를 만들 때는 이런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 내용을 블로그에 적는 내용들이 나오고, 팩스턴이랑 지니아는, 팩스턴은 그야말로 그냥 이제 클라우드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네. 그리고 텍스터는 네, 이제 실업자죠. 네, 실업자였고, 원래는 CEO였죠. CEO여서 그 퍼펙트 에그라는 이제 어떤 전자레인지로 계란을 조리해주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주는 CEO였는데 그 회사가 뺏겼죠. 클라우드에. 네, 그 회사를 특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품을 원래는 그러니까 납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클라우드에. 약탈당한 거죠. 약탈. 네,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런 발명한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무단 도용을 하거나 먼저 특허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약탈을 하는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약간 적개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앙심이 일을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라우드에 취직을 하는 거죠. 들어오게 되고 그 전에는 이제 교도관을 했어요. 교도관을 15년을 교도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교도관이 사실 교도관이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교도관이라는 교도관의 일을 싫어했죠. 네, 교도관의 일을 싫어했고 교도관이 되는 것도 싫어했고 사실은 자신이 15년 동안 거기에 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더 클라우드 안에도 다양한 이제 직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피커라고 하는 그 물건을 나르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물건을 물류 창고에서 직접 꺼내 와가지고 네, 뭐 컨베이어 컨베이어 벨트에 벨트, 네. 올리고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뭐 기술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도 있고, 또 보안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보안 업무 이제 경찰 같은 거죠. 그 그렇죠. 단지 내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네. 보안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팩스터는 자기가 이제 뭘 하더라도 보안관 역할을 하기 싫다. 자기가 그런 권위가 주어지는 역할을 하기 싫다. 교도관에서의 그런 경험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겪었던 것들이 자신에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거를 하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배경으로 인해서 파란색 셔츠가 보안관 하는 사람들은 파란색 셔츠를 입어야 되고 피커라는 사람들은 빨간색 셔츠를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직은 갈색인가 뭐 그런 색깔이 다 네.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뭐 그거죠. 복장 사내 복장 규정 같은 거죠. 음. 아무튼 근데 이 팩스터는 이제 파란색 셔츠를 받게 돼가지고 보안 업무를 하게 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 마더 클라우드 내에 그 마약이 뭐 밀매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마약 밀매를 잡는 임무를 맡게 돼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스토리가 이제 팩스턴의 주 스토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세요. 네. 이거 자꾸 이걸 보고 그쵸. 말하게 되네요. 네. 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피커가 됩니다. 피커가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소설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네. 뭐 크게 스포일러는 아닌데 네. 그래도 혹시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니아에 대한 얘기는 뭐 좀 나중에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네, 나중에 얘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니아도 피커가 돼가지고 네. 그 지니아하고 팩스턴하고 마더 클라우드 내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적응을 해보자. 피커 일이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막 발에 피나고 막 너무 힘들어. 그리고 팩스턴도 나름대로 막 힘든 일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둘이 뭐 말이 잘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진짜 재밌어지는 거는 지니아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말로 아예 스포가 없는 내용을 네.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약스포가 되는 내용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럼 지니아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산업 스파이예요. 사실 그 앞부분 얼마 안 가서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니아가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비밀을 어떻게 빼내오느냐가 사실은 이 극을 이끌어가는 주요 긴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니아랑 팩스턴은 썸을 타는데 팩스턴은 보안 요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안 요원이 사실 이런 산업 스파이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니아는 이 팩스턴을 좋아하면서도 이 팩스턴에게서 그런 어떤 주요한 정보를 네, 본인이 보안을 우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침투하기 계속, 위한 거죠. 네, 계속 알아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팩스턴대로 이 지니아를 좋아하지만, 지니아가 약간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게 보이니까, 이런 걸 넘어가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요 이제 쟁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깁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실리콘밸리의 그 많은 이 CEO들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뭐 스티브 잡스 그쵸 스티브 잡스 어릴 때 뭐 차고에서 컴퓨터 창업을 만들었다 막 했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클라우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냥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러니까 사측의 그 이익을 어떤 개인의 행복의 우위에 두는 그런 느낌? 그게 본인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회사의 이익이 여러분의 이익이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예. 우리가 이 회사가 잘 돼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점점 좀 이상한 곳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스토리가 이제 엮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 세 명이 한 곳에서 모이게 되거든요. 네. 이 깁슨이 이런 투어를 하다가 자기 회사 투어를 하다가 결국 이 팩스턴과 지니아가 있는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팩스턴이 경호를 맡게 되고 또 지니아는 이 자기 의뢰주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깁슨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깁슨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여러분이 이 소설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약스포였네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뭐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직접 읽으시면은 충분히 재미있는 내용들이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밌었던 얘기, 재밌었던 부분,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 피커, 그러니까 그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역시 그 기자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날카롭게 다루고 있고, 사실 그 이 피커들이 일하는 방식은 SF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약간 지금 그냥 현실 고증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그 아마존에서도 물품 분류 같은 것들을 실제로 AI가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쿠팡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집어가지고 컨베이어에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람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쿠팡 그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일단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시계를 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계를 안 차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클라우드 밴드라고 하는 시계죠. 그 시계를 찍어야만 이제 예를 들면 나의 기숙사 방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문이 있는 곳마다 출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밴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나의 업무 평가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별 3개짜리인가 4개짜리인가. 근데 별 1개가 되면은 바로 해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냐면 이제 글쎄요, 일용직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고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별점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제 해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 공장 같은 걸 세우려면,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쓸데없는 이 서류 작업이고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생략할 수 있도록 바꿔버린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동자를 이제 그 회사가 배려해야 되는 부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간소화해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회사 쪽에 훨씬 유리하도록 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에 많은 로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클라우드는 더 많은 이제 노동자들을 더 쉽게 착취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밴드 클라우드 밴드? 네. 클라우드 밴드를 피커들은 또 이제 다르게 활용을 하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계가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언제 컨베이어 벨트에 갖다 놨는지 이런 것도 시계가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한시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라도 쉬면 이 밴드가 그날의 어떤 성과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웬만큼 막 뛰어다니지 않으면 초록색이 잘 안 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록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막 계속 막 달리는 거예요. 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그런 것도 나오죠. 막 높게 이제 쌓여있는 상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안전장치를 끼워야 안전 되죠. 버클 같은 걸 끼워야 되는데, 그거를 끼우는 시간을 계속 이렇게 끼우면서 하면은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나의 작업 속도가. 그래서 다들 교육은 받지만 이걸 안 끼우고 이제 막 관리자가 있을 때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작업 환경 자체가 너무 이 노동자를 좀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쵸. 극한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또 화장실을 갈 수도 가는 것도 체크를 하죠. 네.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맞아요. 아주 짧고, 밥 먹는 시간도 아주 짧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까지 가는 길 멀고, 엄청나게 큰 창고에서 일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사실 그 창고가 크면 클수록 회사에서는 이득이겠죠. 그쵸. 이제 한 공간에서 그냥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에게도 그게 그 안에서 일하는 인간들에게는 어떨까요? 인간들은 예를 들면 창고가 크면 휴게실까지 거리도 멀어지고, 또는 화장실까지 거리도 멀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안 그래도 짧은 휴식 시간인데 그 휴식 시간을 온전히 쓰지를 못하고 급하게 막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이 착취가 일어나는지가 나오는데, 근데 저희 택배 기사님들 또는 쿠팡맨 네, 이런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택배 회사들도 이런 첨단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소형 상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를 도입을 했대요. 소터라고 해가지고, 휠 소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택배 업계에서 최초로 이걸 도입을 해서 이 택배 기사들이 이 분류하는 데에 훨씬 편리하게 좀 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냐면 얘네가 빨리빨리 분류를 하면 사실 택배 기사는 더 많은 짐을 또 배송을 해야 되는 거죠. 배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후기를 보니까 이게 오작동이 잦대요. 휠소터가. 그리고 이제 인식률이 낮아가지고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사람이 다시 분류를 해야 돼서 오히려 또 일이 늘어갔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근데 소음도 되게 커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막 귀가 먹먹해질 정도래요. 그리고 기계 자체도 좀 막 이렇게 전기가 좀 통하거나, 그 다음에 또 휠소프터 운영 비용을
택배 기사들이 받는 수수료에서 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로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도입한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회사 입장에서 너무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한 그냥 효율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지도 잘 모르겠는 네, 이런 기계를 도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쿠팡도 보면은 이 책 속에서도 이 클라우드 회사에서도 이 보안 요원이 그런 거 감시하잖아요. 노조를 운영하는 네. 조직을 하는가,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가, 뭐 이런 거를 감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쿠팡에서도 노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상당히 좀 탄압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쿠팡은 IT 회사라고 본인들이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네. 약간 첨단 기술 회사라고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AI를 이용해가지고 물류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쿠팡 그 공식 채널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완전 웨어하우스랑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도 그 선전을 계속하죠. 외부나 그렇죠. 내외부로 이제 회사 외부에서도 선전을 계속하고 막 그 아이가 막 다쳐서 울고 있는데 그 이제 쿠팡맨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반창고를 탁 건네주는 그렇죠. 그런 영상이 네.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네. 아, 그래서 쿠팡에서 이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일어났었잖아요. 네, 네. 분류센터에서.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왜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엄청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아주 비위생적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유가 신발장이 있긴 한데 신발장이 이제 UV로 이제 원래는 살균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원이 빠져 있었고 또 방한복이라고 있는데 그 방한복을 돌려 입고 세탁을 거의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냄새도 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나마 이렇게 좀 조명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이 쿠팡도 그렇고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 일용직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단기간 고용하고 또 얼마든지 대체 인력이 있는 이런 일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힘든 사람은 그냥 나가고 본인이 나가고 그다음에 좀 이런 힘든 일이라도 좀 감수할 만한 사람들이 또 이제 계속 공급이 되고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남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악한 처우라던가 이슈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죠.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잘 외부에 안 알려지는 측면이 그 실제의 상태보다 좀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도록 하는 과소평가되는 네. 거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쿠팡맨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을 훨씬 편리하게 해준다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기술도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훨씬 많이 착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왜 사실 이건 좀 오래된 문제의식이긴 한데 예를 들면 찰리 채플린의 이제 모던 타임스에서부터 네, 제시되었던 그런 문제의식이죠. 네. 그래서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상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게 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소수자 차별,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내용도 그렇죠. 나오고, 네. 네. 그리고 막 이제 그 라틴 계열 이 사람이 이제 가게에 들어오면은 막 이제 라틴 계열 사람들은 다 도둑이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관리자 네, 계급은 관리자는 하얀색 셔츠를 입는데 음, 보통 백인이 많이 맞는다고 음. 네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그런 폭력들이 다 많이 묵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기서는 내용이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폭력이 묵인되는 상황.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몸을 사리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부당한 뭔가가 있어도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회사는 바깥으로는 우리는 우리 직원들은 모두 불만 없이 잘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해고될 때는 그런 그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그런 뭔가 그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그리고 뭐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그냥 입을 싹 닫고. 특히 여기 나오는 그 릭이라는 사람이 그 여성을 대상으로 막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게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사 밖으로 퍼져나갈까봐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게 되면은 이 마더 클라우드를 맡고 있는 보안관의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냥 쉬쉬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거는 다 소수자가 되는 거죠. 소수자가 되고 폭력의 대상은 다 소수자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또 어슐러 르긴 작가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작품이 맞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인용이 돼요. 그렇죠. 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 오멜라스 떠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개념이 네. 그 여자애를 방 안에 가둬가지고 그 여자애가 불행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유토피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잘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것을 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약간 네, 이런 그런 식의. 거죠, 그런 네. 그래서 그 방 안에 gat혀 있는 그 여자애는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가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참 미국 분이죠. 이 작가분이.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해서 아주 시의적절하면서 또 소설 자체도 흥미로우면서 좀 네. 어쨌든 읽어볼 만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뒤쪽에 가면은 뭐 음모 같은 게 밝혀지는데 저는 사실 뒤쪽에 그 밝혀지는 음모는 네. 저도 좀 약간 그렇긴 했어요. 맥이 빠졌거든요. 네. 네. 뭐 좀 대충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마더 클라우드가 도대체 에너지를 어디서 수급을 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지니아가 밝혀내야 하는 문제였는데 네. 그게 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무 문제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걸 그 개념이 있었는데 맥커핀이 아니고 먼치킨도 아니고 네네 그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뭔가 싹둑 잘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기계장치의 신인가요? 네네네네 뭐 대충 맞아요 그런 맞아요 컨셉인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약간 좀 더 굉장한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아니었다. 맞아요. 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맞아요. 네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뭐 그렇게 대단한 반전이 아니라서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읽어보시는 그래도 분들을 그게 위해서. 제일 끝까지 궁금한 부분이니까 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식량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 뭐 그거에 대한 반전도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충격이진 않았어요. 저도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괜찮지 좀 않나? 예. 그거는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이제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아, 네. 드리자면은 그 사람 똥으로 고기를 만듭니다. 네.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사실 환경주의적이고 그 비건주의적인 시각에서는 네. 굉장히 아니 그 인간의 폐기물로 인간의 신형을 만든다니. 예, 예. 다른 그래서 동물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넓게 보면은 순환의 고리에서 사실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배설물이 양분이 되어서 뭐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을 우리가 또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리가 좀 짧아졌을 뿐이지 네. 그렇게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악행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과연 악행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랬었어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저는 지니아 캐릭터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열린 결말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면서 약간 궁금하게 하면서도 뭔가 좀 엄청 사이다적인 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결말다운 결말. 너무 열린 결말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조금 열린 결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지니아가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팩스턴은 저기 이 클라우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바깥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던 저항군인 엠버와 만나가지고 그 뭐 바이러스를 심고 떠나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좀 시원섭섭한 결말이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지니아는 이제 라틴계 여성인데 네. 약간 무술도 할 줄 알고 상당히 그 피지컬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묵사발을 내놓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너무 통쾌했고 그다음에 막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다루고 기술 같은 거. 그렇죠. 기술도 잘 다루고 네, 상당히 심지가 굳고 또 이제 의협심이 있으면서도 머리는 차갑게 약간 가슴은 뜨겁게 이런 느낌으로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허당기가 있기도 하죠. 약간 팩스턴한테 다 들키고 약간 마무리가 허술한 그런 면도 있긴 하다. 예, 그런 캐릭터였고 그다음에 팩스턴도 상당히 흥미로운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왜냐하면 입체적이고 갈등 그 개인이 이 사회 체제에 순응하면서 겪는 갈등을 그렇죠. 좀 잘 보여주는 캐릭터인 그렇죠. 것 같아요. 가장 뭐랄까 읽는 사람이 감정이입을 하기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마냥 정의로운 캐릭터도 아니고 네, 또 마냥 뭐랄까요 악한 캐릭터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보안 업무를 맡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걸 또 맡으니까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전의 어떤 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악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팩스턴이 좀 스스로 약간 모순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공감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런 캐릭터를 구축하는 것도 좀 튼튼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깁슨도 그렇고 팩스턴도 그렇고 지니아도 그렇고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고 얘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뭐 그런가에 대해서 그 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네, 단계적으로 이제 쌓아 나가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전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클라우드가 사실은 지금 이 세계에서는 웨어하우스 소설 안의 세계에서는 사실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되고 마더 클라우드가 사실은 거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깁슨 대표의 말로는 환경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직원들이 이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건데, 인간으로서 이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뭐 클라우드가 그러면은 과연 나쁜 건가, 악인가, 뭐 선인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인간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저희 독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네. 무조건 기업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클라우드가 굉장히 나쁘게 그려지긴 합니다. 노조도 네. 굉장히 막 탄압하고. 네, 그렇긴 그래서, 한데 이제 네. 말씀하셨다시피 워낙에 지금 바깥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스턴의 생각에서 그게 많이 드러나죠. 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네, 되는 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항군 그 엠버랑 만났을 때 네. 팩스턴이 막 이렇게 약간 갑자기 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제 열변을 토하잖아요. 그 이제 엠버도 그러니까 어떤 저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러면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가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건가? 기업이 망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 아니 우리는 만약에 클라우드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누군가 질문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를 작가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작가분도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소설에는 안 쓰신 걸로 그럴 수도 생각이 있죠.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네. 네, 어려운 네. 문제고, 그다음에 저는 이 클라우드 내부의 어떤 시설들과 시스템들을 네. 묘사하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새로운 세계인 거잖아요. 네. 어떤 좀 폐쇄적인 생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직업들이 필요하고 어떤 뭐 건물들이 필요하고 뭐 안에 병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클라우드 밴드를 업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자세히. 맞아요. 그 장면도 굉장히 재밌죠. 그쵸, 재밌죠. 네. 클라우드 밴드가 다 업데이트를 하려면 다 일시적으로 비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모두 이제 방 안에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런 네. 것들을.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재밌었고, 또 그 블랙 프라이데이 학살 사건? 네,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암시로는 약간 이 클라우드 쪽에서 조금 유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암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렇게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쨌든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총기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기를 산 사람이 거기서 막 총을 난사해가지고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이 이 쇼핑몰을 가는 거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클라우드를 통한 이 드론 배송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또 얻었고, 그런 일화도 나오고, 네. 어쨌든 저는 상당히 세세하게, 네, 섬세하게 이 세계를 구축을 하고 또 그 이야기가 안에서 잘 짜여져 있는. 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밌습니다. 네, 네. 네, 네, 굉장히 재밌고, 네. 저희 출판사에서 이런 소설을 좀 추천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좀 부탁을 드린 게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덕분에 너무 잘 네. 읽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도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벌써 1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어디에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소통은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유튜브나 뭐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마이크에 아유. 크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출판사의 연락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꼼꼼히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혹시 이제 신간 홍보가 필요하시다면 네, 얼마든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단신으로 단신으로, 네.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봄이 만연해지겠네요. 그쵸. 네. 일주일 후에는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네, 이 방송이 올라갈 때는 네, 벌써 매화는 폈으니까 아, 매화가 폈나요, 벌써? 네, 아, 매화는 그래요? 폈고요. 아. 이제 벚꽃이 필 때쯤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뭐 코로나라서 사실 뭐 많이 아이고. 그 즐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벚꽃은 네. 그래서 봄이 되면 되게 간질간질하잖아요. 마음이 왠지 간질간질하고 붕 뜨고 이러는데 이제 모두 즐거운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 봐요.